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두기마을 여러분, 그리고 오디오 클립으로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2월 4일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Thanks God, it's Friday. 네. 생각보다 이제는 날씨가 좀 빨리 밝아져서 7시 반이 되니까 이제 좀 환해지네요. 이제 동지가 지나고 나서 하루 아침이 1분, 그다음 저녁에 1분씩 낮 시간이 계속해서 길어지는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에도 희망의 빛이 비치기를 바라는데, 오늘 미국 시장이 폭락을 해서 앞불싸 이게 웬일이야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 시장은 이제 두 가지의 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 실적과 가이던스에 따른 충격파가 하나 들어왔고, 또 하나는 ECB의 태도 변화, 태도 급변이 시장에 이런 폭락을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극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독일 국채금리예요. 독일 분트채 10년물 국채금리가 어떻게 됐느냐? 3배 올랐습니다. 3배. 5bp에서 15bp로 3배 올랐어. 하루 만에. 자고 일어났더니 딴 세상이 열렸어. 뭐 이런 분위기로 완전히 달라진 거죠. 아니, 어떻게 물론 이제 금리는 조금 처음 들으신 분은 좀 헷갈리겠습니다만은 금리가 3배 올랐다라는 거는 이렇게 하면 너무 자극적이지. 원래 그건 아니고 몇 bp 올랐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도 말입니다. 150% 하루에 150% 오르는 게 말이 됩니까? 네, 그 정도로 뭔가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유럽에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크게 터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먼저 감사 인사 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오후 한국마감에서 제가 잘못된 정보를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렸어요. 뇌피셜 잘못 풀다가 뇌피셜 개피셜 됐는데, 대만 부동산 가격을 제가 검토도 안 하고 30년 전 저의 데이터를 생각해서 끄집어와서 다른 데이터하고 붙여가지고 얘기하다가 개망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우리 구독자분들이 정말 스마트하고 대단하신 분들이라 정확히 지적해 주셨고, 특별히 감사한 건 대만 경험과 현지에 계신 분들이 정확하게 짚어주셔가지고 수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방송을 만들어가는구나. 제가 어떻게 모든 걸 다 알겠습니까? 그죠? 근데 너무 잘못한 거긴 했는데, 그거를 이제 고쳐주셔서 얼마나 송구하고 감사했는지 모르는데 너무너무 고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하탄이라든가 이런, 특별히 이제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 비해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거기에 상대적으로 비싸진 않아요. 우리 소득 대비 물론 그쪽은 더하다고는 하는 거죠. 직장은 많지만, 직장을 쉽게 구할 수는 있지만 모두가 낮은 더 돈으로 살고 있다 해서 한국하고 전혀 다르다. 그 상황을 얘기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제가 틀렸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크게 틀릴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에 대한 분석도 틀릴 수 있고, 전망도 틀릴 수 전망은 잘 못해요. 네, 그리고 예측은 아예 안 들으셔도 예측은 거의 불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시 그리고 우리 로고 좋은가요? 아침에 싹 우리 구독자님께서 로고를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피르릭 로고가 이제 아침에 첫 시작할 때 바뀌었는데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대만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잘못 말했다는 거예요. 네, 대만 부동산 가격이 타이페이시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비싸다고 합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 이제 하나하나 살펴 들어가면, 일단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후 급락세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제 오후부터 이미 대비는 하고 있었죠. 이미 나스닥 선물 시장이 2% 빠졌고, 오후 시장 말씀드릴 때 2% 빠졌다, 2.2% 빠졌다는 말씀 드렸었고, 페이스북이 20% 이상 시간 외에서 폭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안 빠질 수 없다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빠졌습니다. 페이스북이 26.44%나 빠졌고요. 이 전염된 건가? 아마존이 미치게 빠졌습니다. 7.81%. 기술주 섹터가 쑥대밭이 되었고요. 근데 장우는 반대로 쑥대밭이 쑥가마로 바뀌고 있어요. 얼마나 쑥가마로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장우에서는 지금 아직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아마존이 14%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하고 정반대 상황인데요. 어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만, 장 마감 이후 페이스북 실적 발표로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 많이 빠질 것이다. 그래서 한국 시장 어떨지 모르겠다. 좋아야 되는데 2%는 올라야 되는 장인데 이거 다 까먹게 생겼네 이랬는데,
뭐 그 누적치가 높았기 때문에 올랐지만 오늘은 반대예요. 미국 시장 폭락을 했는데 지금 선물은 꽤 오를 것 같습니다. 나스닥 선물은 꽤 오를 것 같고 과연 이게 한국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궁금한데요. 반도체 지수도 폭락을 했어요. 4.58%. 예. 근데 이것도 반도체 주식들도 거의 대부분 장 마감 후에는 꽤나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 1% 중반 이상의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그 지표들 중에서 눈에 띄는 건 뭐예요? 달러 가격이 폭락했죠. 급락? 폭락. 0.6% 빠졌습니다. 달러 가격이 급락하면서 95.35, 96이었어요. 얼마 전에. 그쵸? 며칠 전에 95.35로 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랬느냐? 유로화가 정말 대폭등을 했습니다. 하루에 유로존의 재산이 1.2% 증가하셨습니다. 1.13대에서 1.1439까지 유로화가 올랐습니다. 달러 대비로. 엄청나게 올랐죠. 1.14. 그리고 N은 달러에 대해서도 약세였어요. 그래서 유로화가 초강세, 모든 통화에 대해서. 그래서 유로, 달러, 엔화의 순서로 오늘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원화와 위안화는 그동안 워낙 약세였기 때문에 별로 반영은 하지 않은 흐름입니다. 자, 미국 시장 전체 흐름을 한번 살펴보죠. 얼마나 오늘 쑥대밭이었는지. 정말 쑥대밭이었어요. 여기는 빨간 게 오른 게 아니고 빠진 겁니다. 그렇죠? 오른 게 안 보일 정도로 그냥 쫙 뻗어가지죠. 그러니까 일부 제약바이오 기업들, 그리고 헬스케어 업종들, 이런 거 일부 좀 오른 거 빼고는 쫙, 그 다음에 그 소비재에서 좀 오른 거 빼고는 싹 다 빠졌습니다. 그 은행주들도 상당히 큰 폭으로 빠졌고, 특별히 페이팔 왼쪽 밑에 6.24% 빠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 3.9%, 구글 3.4%, 아마존 7%, 등등. 그 다음에 뭐, 보시면 왼쪽, 위쪽에 보면은 전부 반도체잖아요. 반도체들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기술주들이 폭락을 했는데, 일단, 저부터 얘기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기업들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페이스북, 메타가 4분기 주당 순이익을 3.67달러로 발표를 했습니다. 3.67달러면 나쁜 거냐? 전분기 3.2, 그 전분기 3.61, 그 전분기 3.3, 그 전분기 3.88이었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이익 흐름들은 약간 들쭉날쭉하는데 3달러대 중반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죠. 전형적인 우상향 모습이 안 보이죠. 그죠? 미국 기업들이 보여주는 그런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근데 매출 흐름은 어떠냐? 30.17B, 그 다음, 그 전에는 29.49B, 그 전에는 27.85B, 그 전에는 23.73B, 그 다음에는 26.36B로, 한번 중간에 떨어지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우상향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주가가 빠졌느냐? 매출 가이던스, 특별히 그 4분기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보다 떨어진 것도 있는데, 하나 더 얻어맞은 거는, 올해 1월 1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270에서 290억 달러를 냈어요. 근데 예상치는 301억 달러예요. 301억 달러보다 조금 많이 떨어지잖아요. 270억 달러면 예상치 대비 10%나 빠지는 거잖아요. 매출이. 그럼 매출이 이렇게 빠지면 어떻게 될까? 그거를 보면서 작사를 내는 거죠. 덕분에 이번 그 주당 순이익인 3.67달러를 연환산 쳐서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EBIT 아니고 PER 배수로 16배 나옵니다. 16배. 엄청 낮아졌죠. 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빅테크들이 여기서 추가로 얼마나 더 빠질까 하는 얘기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16배? 여기서 한국이 아니잖아요, 미국은. 한국 같으면 뭐 한 900까지도 빠지겠지. 이런 흐름이면. 근데 한국이 아니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미국 시장에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아무리 못해도 한국보다 높은 시장 평균 PER 배수 이런 걸 줘야 되니까 한 15배면은 뭐 너무 많이 내려온 거 아닐까? 이렇게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10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 기술주들이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폭락한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거지. 이제 소위 말하는 락 바텀이라고 표현하는 그 아주 단단한 그 하방을 지켜줄 수 있는 실적치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이제 단순한 요약 재무제표의 흐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얘네가 지금 회사를 바꾸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메타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메타버스 쪽으로 돈을 쏟아붓고 있는 양상이잖아요. 사업을 바꾸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상당히 단행한다는 측면에서 이 정도의 실적치는 상당히 방어를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익 흐름을 말씀드렸을 때 이제 그림 같은 우상향, 미국 기업들에게 최근 나타났던 그림 같은 우상향은 아니고 뭐 들쭉날쭉했죠. 이렇게 들쭉날쭉했지만 이 정도는 회사의 방향성을 바꾸는데 이 정도 돈을 많이 쓰면서 이 정도 실적이면 나쁘지 않지 않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시장은 미국 시장은 그렇게 반응을 안 하나요? 아주 단호하게 미국 시장 반응을 했고 그다음에 내용들을 보면은 메타가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규칙 변경 여파로 인해서 올해 매출이 100억 달러 가량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어떻게 됐냐면 다른 데도 전염이 되면서 작살이 났는데 왜냐면은 이제 페이스북하고 비슷한 모양새를 가진 데가 SNS 관련 등등등 회사들 많잖아요. 스냅, 트위터 이런 회사들. 스냅 23% 폭락, 트위터 5% 하락했습니다. 근데 스냅은 분기 플러스 실적이 드디어 적자에서 흑자 변경됐다고 하면서 아까 확인해 본 바로는 장 마감 후 시간의 가격에서는 40%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스포티파이도 1분기 사용자 수 증가가 전망치에 다다르지 못하면서 16%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자, 지금 소위 말하는 SNS 까라 이런 쪽으로 소프트웨어 쪽 하는 애들에 대해서 시장이 갑자기 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했어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아마존도 이렇게 빠진 부분도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건 뭐냐면 시장이 작년하고는 확연히 달라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가장 큰 건 뭐냐면 유동성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건데 그 흐름이 변화됐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무게 추 하나를 얹어주면서 시장이 완전히 하락 방향으로 쏠리게 만들어준 핵심적인 또 요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걸 확인해 보러 가죠. 유럽의 문제였습니다. 자, 유럽의 문제인데, 유럽의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미국 채권 이야기를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채권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제 1.7 블라블라 지금 1.84% 급등했죠. 금리. 그럼 채권 가격은 급락. 2년물 1.2%, 3개월물은 0.2%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독일 분트채는 0.145%로 어제 0.05였어요. 0.05. 그것도 많이 올랐다 그랬어. 장중에 0.05를 찍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0.145예요. 그러니까 3배 가까이 오른 거죠, 금리가. 뭐 배수로 따지지 않습니다만, 퍼센테이지로 따지지 않습니다만 2019년 4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올랐는데, 유가는 90달러를 돌파했어요. 2014년 이후 최고치예요. 요것까지 다 합쳐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자, 유럽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유럽에서 펀치를 날려주셨다. 네. 첫 번째 펀치, 아주 강력한 펀치 중에 하나는 활용점점의 펀치를 날려주신 분은 BOE, 잉글랜드 중앙은행이었습니다. 잉글랜드 중앙은행이 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존 기준금리를 0.25%에서 0.5%로 25bp를 인상을 해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는 뭐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까보니까
그래? 어떻게 된 건데? 0.5% 어떻게 올렸어? 자, 회의 어떻게 했는데 내용을 딱 보니까, 이게 뭐야?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야. 금리 인상은 만장일치로 결정됐어요. 0.25%, 25bp 올리는 게. 근데 9명의 결정위원들 중에서 4명이 거의 바로 밑에, 과반 될 뻔했는데 바로 밑에 4명이 50bp, 0.5% 금리 올려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0.25%였는데 기준금리가 0.75로 올리자 그랬어요. 한 명만 더 동의했으면 0.75로 가는 거였어. 웬일이니 이게? 도대체 왜? 왜 그럴까요?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자, 유가 말씀드렸습니다. 유가 $90.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야, 근데 놀랍게도 어제 아침 미국 시장 말씀드릴 때, 미국 시장이 이렇게 올랐습니다만은 중간중간에 이제 공급 적체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중간중간에 계속 우리한테 모습을 드러낼 것이고, 중간중간에 모습을 드러내면 그때는 또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작년 같은 장은 잊어라. 추세적 상승은 없다. 올해는 오르락내리락 하고, 방향성은 중간선거 이후 잡힐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시나리오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야, 근데 이건 하루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유럽에서 지금 계속 미국 시장만 집중하다 보니까 유럽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유럽에서 지금 BOE가 50bp 올리자고 하는 이유는 올해 4월이면 인플레이션이 7.25%까지 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해요. 야, 인플레이션 7.25%인데 기준금리 0.5%면 미친 거, 너무 낮은 거지,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났는데, 자, BOE는 잉글랜드 은행은 이렇게 단행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마지막 보루 누구였습니까? 네, ECB 유럽 중앙은행 누구였습니까? 라가르 총재님이었죠. 왜? 우리는 우리 태도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그냥 아주 좀 그냥 그런데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상황이 달라. 그동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아침 시황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자, 유로존이 실업률이 역대 최저치가 나오면서 유로존 ECB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ECB 라가르 총재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 매우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인플레이션의 상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올해 그럼 금리 인상 하실 거예요? 안 하죠? 희박하죠? 매우 희박하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태도가 있었으니까. 라가르 총재의 그동안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니 뭐라고 답변하셨냐? 상황을 매우 진지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데이터 디펜던트, 지표, 데이터에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월 회의와 6월 회의에서 향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무엇을 볼 수 있을지, 포워드 가이던스의 기준이 완전히 충족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죠? 데이터 기반에서 연준의 지역 총재들이 많이 했던 얘기 아닙니까? 데이터에 기반해서 데이터는 여기서 데이터는 뭔데?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는 뭐예요? 두 가지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다양한 데이터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데이터 두 가지는 뭐다? 인플레이션율, 그 다음 또 하나 실업률, 고용률,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용 올라가고 있잖아요. 실업률 역대 최저치, 거기다 인플레이션까지 빵 터지면 어떻게 된다? 그 데이터는 금리를 인상하게 만든 데이터인 거죠.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딱 해버리니까, 야, 시장이 그냥 채권 시장도 쫙 빠지고 금리가 오른 거죠. 인플레이션 반영을 쭉쭉쭉 하면서 미국 시장은 추가 알파로 기업들의 가이던스가 떨어지니까 이제 인정사정 볼 곳 없어. 우리에게 자비는 없어. 유동성이 너무 넘치기 때문에 좀 못했어? 봐줄게. 너 아니면 어디 투자하니? 은행 갖다 줘봐야 0.5%밖에 안 주는데 0.2%밖에 안 주는데 거의 안 주잖아. 은행에 맡겨봐야 세후에 0.5%도 안 남아. 돈 거기 갖다 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 너 못했어?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하고 공간을 줬던 그 공간이 싸그리 없어진 거예요. 금리 또 올린대? 또 올려? 그럼 돈 갚아야 되는 거야? 이러고 있는데 실적이 이상하게 나왔어. 게다가 실적이 이상한데 예상치보다 실적이 떨어졌는데 미래 전망도
더 떨어져. 뭐야 이거? 에이씨 팔아. 딱 이런 분위기가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돼서 심리적으로 몰리면서 전염되면서 여기저기까지 그냥 빵빵 다 터트리면서 빠졌는데 빠지고 나니 페이스북의 PER 배수는 16배더라. 우리는 심리가 움직여서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현상이 일어나는 대로 보고 그 이면의 본질 가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는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페이스북에 지금 PR 배수가 대략 연환산으로 16배 정도 되게 된다. 물론 이제 갑자기 이익이 떨어지면 또 그건 달라지는 거죠. 그런 더 높아지는 거지. 이익이 떨어지면 배수는. 그러나 어쨌든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페이스북의 PR 배수가 16배라니요. 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독특한 상황이죠. 유동성의 자비는 없어지고 사람들은 훨씬 더 냉정하게 평가하기 시작했고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을 안 주기 시작했는데 그 사이에 어느덧 PER 배수는 기름기 쏙 빠진 PER 16배의 상황들이 왔다라는 거. 이 점이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다가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기업들의 실적 측면에서 보면 대세 하락이 오기에는 빅테크들의 값어치가 즉 가격이 충분히 빠져서 값어치가 본질 가치가 부각되는 시점이 곧 다가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려도 그렇게 무리스럽지는 않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